가끔 일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회사에만 가면 말 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회사에만 가면 말하기가 어려워지느냐. 회사의 말이라는 건 사실 친구들이랑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세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랑 시시콜콜한 잡담이라든지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고민 상담 정도인데 회사에서는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나의 논리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깊이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되게 핵심만 설득력 있게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가 내 의도에 맞게 행동하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조직 언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짜고짜 이야기를 해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라디오 구구 라디오 절절. 완전 구구절절충이어가지고 넘버링 성애자거든요. 1번 땡땡땡, 2번 땡땡땡. 그분이 설득이 되시던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 가성비가 안 좋아요. 사실 회사의 말은 설득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성비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득력이 좋아도 바쁜 상사를 앉혀놓고 제가 막 1시간씩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개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을 제가 소개를 드려보면 프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프랩? 네. P 같은 경우는 포인트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포인트 핵심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reason, 이유. 네. 그래서 핵심을 이야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example, 그것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example이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사실은 이거를 evidence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핵심, 이유 이야기했으면 이걸 근거를 데이터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그래서 evidence라고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 P는 다시 한번 주장을 반복한다의 P예요. 그래서 포인트인데 저는 이것도 그냥 포인트면 의미가 없고요. 내 관점을 담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재가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P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상사의 질문 4종 세트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상사가 딱 말하러 가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뭐? 그죠? 뭐 할 건데? 이야기를 해요. 와 타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하죠? 왜 하는데? 그죠? 와 이래 얘기해요.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 잘 되는 거 확실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에비던스 왜 이렇게 잘해? 많이 당해봤나 봐. 그러고 나서 에비던스를 막 됐어요. 그럼 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에 이제 결정의 순간을 남겨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짜 임팩트 있게 방점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시사점이라든지 포부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딱 이 네 문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일목요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메시지가 1분 넘어가지 않죠. 짧게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혹시 상사를 어떤 순간에 설득을 하셔야 돼요? 뭐 예산을 더 끌어와야 될 그렇죠. 때. 예산을 더 끌어와야 될 때. 지금 수치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3만 원을 더 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단가가 뭐 10,000원당 얼마이기 때문에 왜 울먹여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경험들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언제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상사를 설득할 때 사용하면 좋은 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SBE라는 게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S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해결이 되겠어? 그게 뭐 좋아? 라고 할 때 B는 베네핏이에요. 팀장님 이거 하면 이렇게 좋아져. 예를 들면 솔루션에서도 팀장님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걸 하게 되면 단순히 1000명 아니라 진성 고객 1000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 뭐 예산 더 준다고 뭐 진성 고객이 늘어나겠냐? 라고 했을 때 되게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에비던스, 증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팀장님이 증거까지 있는데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뭔가 상사를 설득하는데 항상 실패하고 왜 상사는 맨날 내가 하자는 거는 다 싫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우리의 논리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설득할 때도 저는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저도 어떤 돌발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저희 아름다운 유튜브와 최미영 러브 유어 보이스 유튜브의 콜라보 영상을 시리즈 1, 2, 3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잘하고 주목받는 회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리즈 1, 2, 3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논리적으로 센스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1, 2, 3를 꼭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콜라보 방송을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회사에서 말 잘하고 계신가요? 이제 회사에서 말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말하기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도록 일 잘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가 당신의 경쟁력이 되도록 말 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